11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자, 우리 역사에서 상경성이 수도면 이건 발해죠. 예. 자, 발해의 수도의 상경성은 여기 이제 주작대로가 라는 것이 길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 장안성을 모방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발해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자, 발해 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했죠. 5경 15부 62주에 아주 큰 나라였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궁전터에 온돌 장치가 발견이 됐다. 네, 이 온돌이라든지 뭐 연꽃무늬, 뭐 기와 문양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고구려적인 요소의 그러한 당문화의 그러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했다. 그렇죠. 발해는 이제 고구려 계승이 있어서 일본과 무왕 때인 727년부터 이제 통교를 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때 국서에 일본에는 국서에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고려 국왕을 표방을 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삼성육부의 중앙 통치 체제인데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그 중에서도 이 정당성이 핵심 부서입니다. 여기에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예, 맞습니다. 삼성육부의 중에서도 정당성이 중심 기능을 했다. 자,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한 것은 통일 이후의 신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역이 커지니까 지방 세력도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방 세력의 일정 기간 이제 수도로 와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약간 좀 인질적 성격의 그러한 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근 왕의 재해기간에 있어 사실로는 것은 출전이 고려사인가 고려치가 되겠고 왕 9년 처음 과거를 시행했다. 그렇다면 이건 고려 광종이 되겠죠. 예. 그래서 광종 9년 956년에 후주 출신 기화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백간의 공복, 사색 공복을 이제 자단 비녹 이렇게 공복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오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자, 이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간을 이제 파견한 것이 이제 12목인데 이건 광종 뒤인 이제 성종 때죠. 예. 이후 이제 현종 때에 뭐 사도호부 뭐 팔목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 오도양계가 되려면 더 이후인 고려 예종대 정도 가서야 이제 확실하게 이것이 이제 현종 때 기반이 마련이 되고 예종 때에 가서야 이제 뭐 안찰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종은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을 보내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게 이제 숙종 3년인 이제 고려 중기 숙종 때 동북 구성을 개척을 했죠. 별무반은 이제 숙종이 아니라 이제 예종 때. 이것도 역시 예종 때이고 별무반 설치는 이제 숙종 때고요. 숙종 10년 때 이제 별무반을 보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윤관을 통해서 이제 동북 구성을 개척했죠. 그다음에 흑창을 설치하여 인성을 짓겠다. 이건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춘대 추납에 그다음 백성을 구휼하는 제도이죠. 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사. 이게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왕권이 세지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개경을 황도, 그 다음에 서경을 서도 이런 식으로 높여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육부제를 토대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체제 이러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자, 이 이성육부제는 이제 고려 성종 때 이제 확립이 돼서 이것이 최종적인 제도로 이제 되는 것은 이제 문종대가 됩니다. 문종대 관제가 이제 최종 완성판이고, 그렇지만 이제 성종 때 이성육부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해지는데
다만 이제 그 중서문화성이 아니라 이제 아마 내사문화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명칭이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달의 인물, 당의 유학의 빈곤가에 급제하여 외국인 전형 과거시험, 황소인한테 토황소 경문을 지었다. 개원 필경, 재학연대려, 법장 하상전. 이거 뭐 최치원이죠. 자, 채취하라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뻔해요. 뭐 이러한 문집, 뭐 빈곤과 출신 유학생, 그 문명을 떨치고 신라의 기굴 했어요. 진성여왕 때. 그러나 당시 진성여왕 때 신라는 아주 혼란한 시기죠. 자, 여기서 이제 개혁 건의를 올리게 되고 이제 시무책이라고 그러죠. 예, 시무책을 이제 올렸어요. 진성왕 때. 진성왕 8년에 올렸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고 원래 유학자이지만 유교 외에도 뭐 불교, 뭐 도교 이런 여러 가지 사상에 이제 융합된 그러한 좀 폭넓은 사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일심과 화쟁 사상을 통해서 불교계였던 종합 을 이제 주장한 사람은 원효가 되겠죠. 원효는 또한 불교의 대중화, 정토종, 아미타 신앙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중간과 유식학파의 그 대립을 조절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전담하고 청방 입문표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인문이라는 이제 문무왕의 동생이 있죠. 이것을 이제 석방해 달라고 이제 작성한 사람은 역시 이제 최치원처럼 육두품 출신인데 이제 뭐 원효도 육두품 출신이고 왜냐면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강수라는 이제 인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왕에 조언하는 내용의 화한계를 저술했다. 이게 원효의 아들인 이두를 정리한 설총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죠. 다 육두품 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명망이 있는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 고승전을 남겼다. 이거는 이제 그 고려 후기 각훈이라는 승려가 있죠. 고종 때 이 사람이 이제 승려의 전기를 이제 남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그냥 고승전 그러면은 이제 이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뭐 화랑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뭇은 국청사의 주준에 있으며 처음으로 천태교를 강의하였다. 천태교는 옛날에 우리나라 전역사 점차 스태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태교를 다시 일으켜 진일시킬 뜻을 가진 뒤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내 태교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절을 시키고 숙종이 이어서 마침내 불사를 끝냈다. 이거 바로 이제 숙종의 동생이자 문종의 아들인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의천은 이제 그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청사가 나오죠. 국청사를 세워서 이제 선종을 이제 통합하는 것이죠. 이때 내세운 게 바로 이 천탁이에요. 천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의 해동 천태종이 창시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3점짜리예요. 단순히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천의 나머지 업적들, 자, 이런 거 외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려 숙종 때 이제 그 화폐가 많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뭐 은병, 활구도 있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폐 유통을 윤관과 함께 그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도감에 설치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속장경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도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초조대장경 외에 이제 이제 속장경이라는 것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장경은 아니고
이제 이쪽이 이제 주해설을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해서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 목록이 필요해요. 인덱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이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중국의 농서인 이제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상지배를 소개한 사람은 원간석기 때 이제 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를 통해서 예불 독경 노동에 입세자 이 불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조계종을 만든 사람, 창시한 사람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시풍속에 대한 것인데 일자가 12월 22일에 그러면은 한 겨울이 되겠죠. 바로 동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현혹식기에서 뭐 새의 달력을 만든다, 작은 설이다, 버섯 모양의 복주 모인을 만든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부적을 찍는다. 그래서 혹시 이거 뭐 정월대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동지가 되겠습니다. 날짜를 좀 알아두시고요. 이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지에서 가장 유명한 세시풍속이 이제 그 피를 이제 상징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빨간색이죠. 그래서 팥죽을 이제 먹게 됩니다. 동지 팥죽 유명하죠. 이게 벽사, 사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치 유대교에서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이제 애군이 지나간다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창포 삶은물의 머리 감기 이건 이제 5월 단오 세시풍속이고요. 달맞이 뭐 부럼을 깬다 이런 것은 이제 정월대보름의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이고 세배 하면은 이건 뭐 설날이 되겠죠. 1월 1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병진년 동국면 병나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되겠죠.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전왕을 부식했다. 이 전왕은 무신정변에서 폐위가 된 의종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김보당의 난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반무신 투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가 동계 북계 연해성의 경무를 들기를 개경중방에서 개경중방이면 이제 무신들이 집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북계 연해성에서 토벌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천령 이북에 40여 성들이 이제 했다. 뭐 이거는 이제 조이총이 되겠죠.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듬해에 있었고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조이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 그런 투쟁도 있지만 이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로 이제 좀 찍히게 됐죠. 이쪽 서경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차별을 받으니까 같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신 투쟁, 무신 정권 이걸 타도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자겸이 주도한 난은 이자겸의 난이죠. 자, 이것은 무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벌 귀족 내에서 그런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것이죠. 1126년에 있었죠.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묘총 등 서경파 등 이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데,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 도성이 불타자 이제 새롭게 이제 궁궐을 짓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자꾸 주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난을 이제 1135년에 일으켜서 이듬해 이제 김부식 등 개경파에서 타도가 진압이 됩니다. 고구려 부흥을 기초로 내세웠다. 자, 고구려 부흥을 기초로 내는 것은 이제 최충원 집권 시기 때문에 이제 최강수의 난이 있었어요. 서경 쪽에서 이게 이제
이제 무신 정권이 들었으니까 얘 삼국 정세에 기대한 그러한 반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 기준에서 이제 최강수의 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주변 지역, 운문, 초전, 운문 이쪽 뭐 울산, 청도 이쪽 지역에서 김삼위와 효심의 난 같은 게 또 있었죠. 그다음에 강조의 정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강조의 정변은 이제 그 목정을 폐위시키고 현정을 내세운 사건이죠. 1009년에 있었는데 이제 뭐 강조의 정변 때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장차할 때는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어 반드시 보통상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삼국의 시조들이 삼국군의 삼국시대에 시냐 신비롭고 기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별을 책 첫머리에 실은 가득이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일련의 삼국유사에 대한 소개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련은 승려 출신이죠. 군이 인각사에서 이걸 저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죠. 그리고 이제 민간 설화 이거를 잘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제 그 단군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왕명을 받아 연제수를 평천하였다. 그렇다면 이건 관찬이 되고 연제수로 편찬하면 이제 그 편년차가 되는 것인데 이련은 왕명을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이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죠. 1145년 기전체 양식이죠. 본기, 세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이제 세가는 없습니다. 본기에다가 국왕의 기록을 썼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선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인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완성이 된 동국 통감이 되겠죠.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예.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영을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이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문인 출신이죠. 1193년 이제 무신정권 때인 명종 때에 이제 쓰여진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고려 성터의 발굴, 몽고 침략에 대항해 봉기한 뭐뭐가 강화도로 떠나 새로운 건거지로 삼았던 성터의 시초가 드러났다. 강화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가 개경환도에 반대를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주도로 옮기게 되죠. 예. 이때는 이제 배중선이 이제 이끌었고 이때는 이제 김통정이 이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김통정 지휘하에 이성에 주둔한 이제 뭐뭐에 의해서 숙성됐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장성이라는 게 있죠. 용장산성. 자, 이 삼별초의 난은 이제 1270년에서 이제 1273년까지 있었는데 원종 때 결국 김방경 등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최종 진압이 됐고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로 오면서 항쟁했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었다는 것은 윤관의 건의로 설치가 된 별무반이 되겠죠. 여진정보를 위해서 만든 부대인데 항마군 외에 기병인 신기, 보병인 신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사병 조직은 도방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최충원 집권기 때 계속해서 사병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사병기구를 더 만든 게 바로 삼별초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도방이 뭐 나치 친위대 SS라면은 삼별초는 그보다 좀 범위가 큰 준 군사 조직이다. 뭐 SA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밑줄근 왕위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이색을 판개성 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고 여기 뭐 정몽주가 나오죠. 이숭인, 뭐 박상충 유명한 다 신진 사대부들이죠. 관직이 있으며 교관을 겸하도록 했다. 이게 바로 공민왕의 바로 성균관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 이제 11년에 이제 1362년에 원래 이제 성균관이 결국 이제 그 국자감, 국학이 있죠. 여기서 이제 계층을 하다가 이제 성균관으로 이제 됐는데, 근데 원래 이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은 이제 유학 공부도 하지만 기술학부도 있었어요. 근데 공민왕의 이 개혁에서 있어서는 기술학부를 없앱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신진 사대부의 이제 어떤 이제 우두머리격이 되는 이제 이색을 성균관의 책임자로 내세우니까 그 제자들이 정몽주, 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교수진이 되면서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집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공민왕의 업적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공민왕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반원 자주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원간섭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동행성 이문서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 이거 숙청해 버렸죠. 예. 그 다음에 뭐 쌍성 총각부를 무력으로 수복한다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한 사람은 충선왕이 있습니다. 예. 이제 원간섭기 때에 이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전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문세족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토지를 뺏기고 노비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편민 저기 그 충렬왕 때 뭐 홍자번이라는 사람이 뭐 편민 뭐 18조 뭐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충선왕 때는 기구를 세우는데 바로 이 사림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충목왕 때는 이제 그 정치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충수광 다음 충수광 때는 뭐 찰리변이도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란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전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나 다 실패했고, 공민왕 때 신돈을 통해서 이제 그 전민변정도감, 예, 이것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신진 사대부들이 원래는 이제 이해관계가 같긴 하지만 이제 이 불교 승려 출신이다 보니까 지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민왕이 이제 다시 제거를 하게 되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개혁 문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를 개혁했다. 이게 바로 공양왕 3년, 고려 멸망 바로 1년 전이죠. 자, 이때는 이제 신진 4대부가 이제 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죠. 위화도 해군 이후. 그래서 조선의 기본 토지 제도가 됐고요.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제조 대장경을 이제 제작하였다. 이게 바로 이른바 8만 대장경인데, 이게 최후 정권 때죠. 강화도에서. 당시는 이제 고종이 되겠죠. 고려 고종입니다. 최후 정권. 정계와 개병예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후손들에게는 훈연 10조를 지어서 교훈을 준 사람은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